것도 아닙니다. 숙대. 운전할게요. 그냥 지나쳐가는 택시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던 타다, 이 서비스를 기억하십니까? 차에 탑승하면 깔끔하게 구비된 방향제가 좋은 향을 풍기면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손 소독제라든지 그리고 차량용 가습기와 같은 여러가지 아이템들로 고객들을 기분 좋게 만들었던 서비스. 차량에 탑승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김곰탱입니다. 혹시 온도가 불편하시거나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하고 출발을 했던 이 서비스는 왜 없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결국에는 규제였습니다. 사실 이 규제가 어떤 규제로 인해서 어떻게 서비스가 중단되었는지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사실 저는 이때 쏘카 안에서도 타다 차량들을 사고 관련 정책들을 만들고, 실제로 오퍼레이션 시작했을 때는 그 사고건을 담당해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고, 당연히 태스크포스의 수장은 그때 당시에는 본부장이었는데 현재 박지욱 대표이사가 주축이 돼서 TFT를 이끌었고요. 이분 얘기 잠깐 하자면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부서들에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실제로 굉장히 머리도 똑똑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운전정책 얘기하시다가 당시에는 남산 혼잡 통행료가 하이패스가 안 되다 보니 이거를 기사들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논의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가 됐단 말이죠. 지금 흔히 알려져 있는 타다금지법의 시초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렌터카는 그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특수한 경우에 여기 보시면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11인승 카니발을 가지고 이 기사를 알선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저촉되지 않을 만한 그런 사유였거든요. 그런데 예상했다시피 당연스럽게도 택시업계에서 엄청나게 강성으로 이거를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밥그릇 싸움이라 이거죠.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하지만 결국 택시 아니냐. 그래서 타다는 아웃, 타다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시위들이 한참 열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위 이후에 이렇게 분신해서 극단적으로 시위를 하는 방법을 펼치시는 분들도 나왔고요. 근데 이게 참 바람직한 모습들은 아니라는 건데, 이거에 어떻게 정부가 당연하게도 강경책을 좀 나올 줄 알았더니 기소를 해버립니다. 아니, 현행 법상 법률상 문제가 없는, 어떻게 보면 해도 된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하면 안 된다도 아니었거든요. 이걸 기소를 해버립니다. 근데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그 쏘카 전 대표, 이재용 전 대표를 혁신성장본부의 민간 공동본부장으로 세워놨었던 시대였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5개월 만에 이재용 전 대표가 사임을 합니다. 이번 방북엔 이재용 쏘카 대표와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 등 IT 업계 인사가 포함된 점도 눈에 띕니다. 자, 이렇게 혁신하라고 해놓을 때는 언제고 기소를 했죠. 정말 대법원까지 가는 긴 싸움 끝에 1심 판결문이고요. 그 다음 2심 판결문,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 판결문입니다. 그냥 검찰이 다 졌습니다. 전부 다 무죄에 나왔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카는 이 서비스를 접었습니다. 사실 이건 쏘카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을 감수하고 서비스를 했던 건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고객들이 차를 호출을 하게 되면요, 기사님께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차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계약 관계가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야, 이렇게 되면은 차를 빌린 임차인은 누구야? 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여기서 사용은 고객이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운전은 기사님이 하잖아요. 그러면 운전기사가 임차인인 건가 아니면 고객이 임차인인 건가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고가 발생되면 임차인은 승낙 피보험자가 되고요. 이 승낙 피보험자는 대인배상2, 그러니까 즉 대인을 책임보험까지밖에 처리를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고객들이 탔을 때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들을 따지는 거는 뭐 법원에다가 맡겨놓도록 하더라도, 어쨌든 서비스 업체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상품을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이걸 조금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자동차 상해를 가입을 하자 라고 했어요. 차상해 같은 경우에는 안보 범위가 똑같습니다. 물론 한도가 같다는 거지 뭐 그 성격 자체가 같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게 되면 누가 승낙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둘 다 대인 2에 가름하는 보상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운전자라든지 아니면 손님이라든지에 대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됐을 때 전혀 문제없이 처리를 해줄 수 있게 돼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3년간의 긴 법정 싸움을 하면서 타다의 이미지는 몰락할 대로 몰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틀어지는 부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차저차 지금은 플랫폼 가맹 운송 사업이라는 거를 새로 신설을 해서 법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상생 발전을 위해서 일부 기여 금액을 좀 내라, 뭐 이런 형태의 조건부 허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내 사업 하려고 하는데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분신까지 하셨던 그런 집단에 내가 돈을 줘가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타다 서비스가 그렇게 종료가 된 겁니다. 물론 제가 이 타다 서비스가 처음 론칭하기 전에 이 서비스 상품을 구성할 때 운영 정책이나 사고 관련된 정책들의 태스크포스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워낙에 잘 아는 부분이 있지만, 이 이상 내부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다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어쨌든 앞으로 혁신 사업이라는 거는 정부의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점점 더 퇴보하는 모빌리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결국에는 법안이 그리고 제도가 기술의 속도를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 제발 일 좀 하세요. 쓸데없는 일 하고 당을 위해서 서로 패싸움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IT 강국에 대해 맞게끔 정책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민 유권자로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 지시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안녕.